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씨?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컴퓨터 초보 탈출 1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의 시작과 마우스에 대해서 배워보실 겁니다. 컴퓨터를 먼저 시작하시는 방법, 그 다음 컴퓨터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 마지막으로 마우스 장치에 대해서 용어를 다루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나의 설정, 나에 맞는 설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셨죠? 맞습니다. 전원 버튼의 모양은 제가 가지고 온 그림처럼 사과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 전원 버튼의 위치가 저는 본체 가운데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전원 버튼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교육장 환경에 따라서 전원 버튼이 가운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윗부분, 본체 앞면의 윗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본체의 가장 윗면 있죠. 윗면에 작게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사각형 전원 버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 처음 본 환경의 컴퓨터라면 동그라미 전원 버튼을 찾기보다는 전원 버튼 그림 자체를 찾아주세요. 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윗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위치는 다양하니까 전원 그림 자체를 찾으셔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장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화면은 모니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가장 컴퓨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체입니다. 본체가 컴퓨터의 뇌 기능들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본체에서 열심히 일을 수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마우스와 키보드를 입력하시면 본체가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장치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주는 본체, 마지막 마우스와 키보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추가로도 스피커, 음량을 들려주는 스피커도 있고 또는 컴퓨터가 출력해주는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는 인쇄기도 있죠. 또는 바깥에 있는 문서 자체를 컴퓨터 안으로 스캔해서 정보를 넣어주는 스캐너라는 장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컴퓨터 장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와 본체가 합쳐진 전원 자체가 모니터에 붙어 있는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마우스에 대해서 배워보실 겁니다. 자, 마우스는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실제 사진에서는 그 키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1번 빨간색 동그라미 1번 영역이 좌측 버튼입니다. 좌측 왼쪽 버튼. 그 다음에 2번 제 그림에서는 길게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들 실제 마우스에서는 가운데에 바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2번을 휠이라고 부릅니다. 바퀴 휠. 그 다음 3번 영역을 우측이죠.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우측 버튼이고요. 우리는 오른편 3번 영역을 클릭할 때 우클릭, 오른쪽 우 붙여서 우클릭이라고 부릅니다. 1번, 2번, 3번 확실히 위치에 따라서 용어를 알아주셔야 돼요.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 1번과 3번 그 다음 가운데에 굴러가는 버튼은 휠이다. 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1번입니다. 1번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걸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번만 눌러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누르시자마자 딸깍 하는 소리가 나셨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클릭이고요. 자, 클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 하실 때 선택하시거나 인터넷이나 프로그램 안에서는 기능들을 각각 수행할 때 클릭을 누릅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더블 클릭이세요. 같은 좌측 버튼을 누르는데 2번 빠르게 누르는 게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더블 클릭 해보세요. 좋습니다. 같은 1번 버튼이어도 클릭과 더블 클릭의 기능은 다른데요. 더블 클릭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조건 따닥 하고 빠르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다음 2번 휠 살펴볼게요. 자, 휠은 가운데 바퀴를 위아래로 굴리시는 건데요. 드래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자, 굴리시면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 페이지가 많이 보이는 페이지를 보고 계시다면, 즉 위에서 아래로 페이지를 내려가야 할 때, 또는 아래에서 위로 페이지로 올라가야 할 때, 긴 페이지를 보고 계시다면 이 휠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오른쪽 버튼 우클릭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보통은 중지를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많이 하시고요. 휠은 우리가 빈도상 아주 많이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가지고 오른쪽도 클릭하시고 휠도 클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설정을 불러올 때 우클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앱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끌어 놓았는데 이때 삭제해야 된다. 또는 복사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기능들 있죠. 이 기능들을 설정하는 메뉴를 불러오는 게 바로 우클릭입니다. 3번 영역을 선생님들이 클릭해 보세요. 되셨을까요? 클릭.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1번과 3번을 클릭하실 때예요. 어쩔 때는 1번을 클릭해야 되고 어쩔 때는 3번을 클릭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모든 활동들은 좌측 1번 영역이 담당을 하고요. 다음 3번 영역은 복사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특수한 설정이 필요할 때 3번 우클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마지막 드래그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마우스를 끌다 할 때 드래그이고요. 대부분 1번 좌측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 영역이 선택되거나 또는 다중 선택을 할 때 그때 드래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선생님들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시니까 클릭과 우클릭 요것만 구분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은 클릭하는 버튼을 동일하게 2번 클릭한다. 휠은 가운데 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제가 용어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실습입니다. 직접 바탕화면에서 실습해 보시면서 클릭과 우클릭, 더블 클릭, 휠 드래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그럼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마우스 다루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용어를 내 몸에 익히신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전에 먼저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용어와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켜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1번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바로 보기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앱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계산기라는 앱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날씨라는 앱, 메모장이라는 앱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컴퓨터가 하는 역할들을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어요.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면 계산기 프로그램, 메모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메모장 프로그램. 각각의 컴퓨터 기능마다 프로그램이라 불렀는데 윈도우 10, 요즘에는 앱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호환성도 좋고 그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앱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탕화면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 있죠? 앱들을 꺼내놓고 바로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바탕화면에서는 프로그램과 앱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나하나의 그림을 저는 앱 아이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앱 아이콘마다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거나 또는 날씨를 알려주거나 메모를 하실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문서들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폴더를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기능들 하나하나를 프로그램 또는 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 쓰는 기능들은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현재 계산과 날씨, 메모밖에 일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무궁무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부 바탕화면에 꺼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숨겨 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바탕화면 1번, 2번 앱 아이콘을 배우셨고요. 자,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은 또 어디에 들어있는지 3번 시작을 배워보실 겁니다. 자, 시작은 바로 가장 하단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컴퓨터를 켜셨을 때 아래쪽은 반드시 검정색 줄이 하나 쳐져 있으실 거예요. 저는 확대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색 줄이 쳐져 있는데 바로 작업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가 하고 있는 일, 작업을요, 표시해 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돋보기. 제가 사용하는 작업이 어떠세요? 아이콘으로 바로 표시가 되죠. 맞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아래쪽 표시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보여주는 기능 외에도 실제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실습을 하실 거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가장 왼쪽 하단에 창문 아이콘, 창문 그림이 그려진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셨나요? 네, 시작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우리 시작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많이 보이시는 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앱 아이콘 하나하나가 현재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 상단에는 리스트로 앱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내 컴퓨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바로 이 시작 메뉴 안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럼 실습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배우셨죠? 마우스 가운데 휠, 우리 마우스 가운데 휠을 잡으시고요.
자, 이 시작 메뉴 위에서 손가락을 아래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 위에서 위로도 드래그 해 보시고요. 아래로도 드래그 해 보세요. 어떠세요? 드래그 할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는 모습 확인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휠, 바퀴의 역할은 페이지를 아래로 위로 이동하는 역할이셨어요. 이곳에 있는 앱 아이콘 하나하나가 바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콘 하나당 기능이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이지가 거의 8개 페이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계속 드래그해도 프로그램이 쭉 나옵니다. 만약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는 저만큼 페이지가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컴퓨터가 부족한 기능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추가했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거고요. 만약에 컴퓨터를 사신 뒤로 추가하거나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페이지는 저보다는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휠 기능 익혀보셨어요?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한다. 휠 기능이 이해되셨다면 바깥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 공간 클릭하셔서 시작 메뉴는 다시 접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돌아오셨나요? 현재 우리는 클릭과 그 다음 휠 사용 방법 익혀보셨습니다. 두 가지 더블 클릭과 우클릭도 익혀보셔야겠죠? 자, 그럼 더블 클릭과 우클릭 사용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은 더블 클릭이세요. 따닥 하고 클릭해 주셔야 하는데 저와 꼭 같은 앱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앱 아이콘 중에 아무거나 찾으셔서요. 따닥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글 2020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할게요. 자, 한글 2020이라는 프로그램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따닥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니까 저처럼 실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은 실행이구나, 시작이구나 라는 걸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X자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 X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실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따닥 빠르게 더블 클릭했지만 이미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블 클릭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같은 아이콘, 한글 2020, 저는 한글이지만 선생님들 다른 아이콘 또는 다른 앱을 쓰셔도 됩니다. 이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해볼게요. 3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 우클릭입니다. 우클릭 하시니까 어떠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또는 선택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타나셨습니다. 이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이름 바꾸기 메뉴도 있고요. 그 다음 삭제도 있네요. 또 복사,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내는 복사도 있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표시줄에다가도 앱 아이콘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작업 표시줄 고정도 있습니다.
우클릭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중요 기능들 확인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클릭의 역할인데요. 쉽게 말해서 설정 메뉴를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앱 아이콘 하나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이 설정을 찾는 방법이 바로 우클릭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메뉴를 지우고 싶으시다면 바깥 공간을 클릭하세요. 바깥 공간을 클릭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글 말고 저는 인터넷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을 실행할 건데 선생님들 바탕화면에 크롬이 없으시다면 인터넷 또는 엣지, 웨일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돼요. 실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몇 번 클릭이죠? 맞습니다. 2번 더블 클릭이세요. 따닥 더블 클릭했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저처럼 곧바로 인터넷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다거나 또는 기사를 읽는다거나 인터넷 활동을 하시고요. 이미 한번 프로그램이 실행되신 거죠. 인터넷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무조건 한 번씩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세요. 한 번만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나는 필요가 없다, 삭제해야겠다 또는 작업 표시줄에다가 인터넷 아이콘을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는 우리 무엇을 하셔야 되죠? 설정을 불러오는 거. 맞습니다. 우클릭입니다. 인터넷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우클릭. 자, 그럼 이때는 삭제라던가 또는 작업 표시줄 고정과 같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는 거죠. 잘 되셨을까요? 바깥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취소입니다. 클릭과 우클릭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따닥 더블 클릭이라는 거. 더블 클릭하실 때 실행이 안 됩니다 라고 질문 주신 분 계셨어요. 이유는 늦게 또 클릭하시면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빠르게 따닥 하셔야 되는데 한번 눌러놓고 또 한참 뒤에 이렇게 누르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초 안에 내가 2번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따닥 해주셔야지 실행이 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 클릭과 더블 클릭, 마우스 휠, 마지막 우클릭 해서 마우스의 용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어와 그 다음 역할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용어까지 익히셨기 때문에 이제 설정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차례입니다. 제 마우스의 포인터를 한번 봐주세요. 노란색의 큰 화살표가 제 마우스 포인터인데 선생님들은 하얀색의 작은 포인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마우스 설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영역인데요. 저와 함께 설정 같이 편하게 앞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고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설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어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설정입니다. 시작 버튼보다 2번 위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2칸 위로 올라가셔서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설정 들어오셨을 때
마우스는 장치거든요. 컴퓨터 장치. 그래서 마우스 장치를 클릭할게요. 자, 저처럼 장치를 클릭하셨을 때 프린터나 또는 스캐너와 같은 또 다른 장치들도 있지만 우리가 찾는 마우스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우스를 클릭. 자, 저처럼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기본 설정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데 사실 기본 설정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만한 유용한 설정은 없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마우스 커서 및 크기 조정 메뉴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우스 커서 및 크기 조정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마우스 조정 및 크기 조절 클릭하셨을 때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포인터가 하얀색의 작은 포인터이셨을 건데 바로 이곳 포인터 크기 변경 메뉴에서 내 마음대로 포인터를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여서 불편한데요. 사실 저처럼 크게 포인터를 만드셔도 기능 부가 설명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위해서 크게 잘 보이도록 키우지만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포인터는 3 정도입니다. 3 정도. 그리고 색깔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네 번째에 다양한 컬러 보드가 있는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에 컬러 옵션을 클릭. 저처럼 컬러 옵션을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으로 색깔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눈에 잘 보이는 색이 노란색이어서 노란색으로 설정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하얀색이 익숙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크기 변경과 색 변경. 앞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크기와 색 변경을 통해서 눈에 잘 뜨는 포인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더 사용하기 쉽게끔 하는 추가 설정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십니다. 추가 마우스 설정 메뉴. 추가 마우스 설정 메뉴를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 한 번 더 추가 마우스 옵션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 마우스 옵션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우리가 기본 설정에서 할 수 없었던 아주 세부적인 속성들을 바로 이곳에서 하나하나씩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더블 클릭 속도도 조절 가능하세요. 나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더블 클릭이 너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중간 정도인데 느림으로 바꿔볼게요. 중간 정도에 있는 설정 바를 느림으로 갖고 갔습니다. 자, 느림으로 갖고 간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 폴더에서 기능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닥 느리게 클릭해도 폴더가 열렸다 닫혔다 하시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느리게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느리게 해도 더블 클릭 기능을 활성화해라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빠름으로 고쳐볼게요. 빠름 상태로 해놓고 느리게 따닥 더블 클릭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따닥 더블 클릭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느리게 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중간이 가장 기본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더블 클릭이 힘드신 분은 느림 쪽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보셔야 하는 부분이 포인터 옵션입니다. 포인터 옵션. 포인터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라는 항목에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 저처럼 커서가 어디 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야 되는데 포인터 커서를 못 찾아서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포인터 위치 표시에다가 체크를 하시잖아요. 힘들게 찾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 키보드 배우지 않으셨지만 키보드의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키 있죠. 가장 왼쪽 모서리 키를 눌러보세요. 자, 저처럼 가장 왼쪽 모서리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눌렀더니 이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원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포인터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고 힘들게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오른쪽에 있었구나, 왼쪽에 있었구나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설정 잘 해놓으시면 앞으로 선생님들 개개인의 맞춤식 마우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지 이 설정을 컴퓨터가 기억해 줍니다. 적용까지 할게요. 적용 클릭입니다. 적용 잘 하셨으면 회색으로 비활성화 됐죠? 적용이 잘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설정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 잘 하신 겁니다. 자, 마우스 설정 메뉴는 X 버튼 눌러서 닫을게요. 클릭 닫기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